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브젝트 리터럴, 그죠? 리터럴 오브젝트 클래스 방식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F5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탭 메뉴가 작동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탭 메뉴를 한 개 더 만들어 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탭 메뉴가 여러 개 생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라는 놈은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든 함수 단위 클래스든 아니면 프로토타입 클래스든 간에 얘네들은 붕어빵 찍듯이 찍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탭 메뉴 1 이렇게 중괄호를 우리가 한 상태부터 정의를 한 상태부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코드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놈은 데이터 포장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 형태로 던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요거를 이제 3으로 바꾸도록 하죠. 3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단일 탭 메뉴가 아니라 다중 탭 메뉴라고 하죠. 다중 탭 메뉴 생성하기. 이거는 리터럴 클래스로, 그죠? 리터럴 클래스로 위에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죠. 리터럴 클래스로, 그죠? 리터럴 클래스로 단일 메뉴 생성하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일단 바디 태그에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면 이 첫 번째 탭 메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 탭 메뉴 하고 그 다음에 탭 메뉴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를 2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2로 바꾸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얘는 되죠. 그죠? 그러려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이 기능과 똑같은 클래스가 있어야 이러한 동작, 즉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리터럴 오브젝트는 한 개밖에 못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터럴 클래스로 정의를 했다. 리터럴 오브젝트. 그죠?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한 개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탭 메뉴 2 이렇게 넣고요. 아시겠죠? 탭 메뉴 2라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널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탭 메뉴 2 그죠? 이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li 그리고 클릭 그대로 다 똑같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자, expected, select 이게 요거하고 묶이는 거군요. 그러면 요거를 클래스하고 묶이게끔 이렇게 줘야죠. 그죠?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맞고 요거하고 어디 갔습니까? 요거하고 이제 됐겠네요. 그죠? 자, 요거하고 맞는 게 요거 하고 자, 요걸 클릭해 놓고 요거 그리고 도큐멘트 레디가 있었죠. 도큐멘트 레디 요거를 한 개 더 닫아줘야 돼. 요거는 위에서 했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는 거예요. to.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클래스를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으로는 하나밖에 생성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코드들을 어떻게 돼요? 지금 2개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 정상 작동을 한다. 그죠? 정상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의 개념은 아니죠, 이게. 그죠? 이건 단지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적어드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 그죠?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뭐예요?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오로지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진다. 왜요? 그렇죠. 중괄호 안에 들어가고 리터럴은 그 자체로서의 값을 지니기 때문에 중괄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용에 중괄호 안에 우리가 프로퍼티 그리고 메서드 그리고 메서드가 존재하므로 우리가 정의함과 동시에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유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스턴스는 만들어지죠. 하나의 인스턴스는 만들어지지만 뭡니까? 여러 개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 이유는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쉽게 우리가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경우 탭 메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이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뭡니까? 용도는 뭐예요? 그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포장용으로 사용하거나 뭡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함수에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줄 때 이 방식이 유용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 매개 변수로 던질 때와 매개 변수를 오브젝트 리터럴로 던지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인스턴스를 한 개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클래스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노가다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도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 용도가 제가 분명히 여러 개의 데이터의 포장용으로 사용하거나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줄 때 이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 복사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4 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리터럴 클래스를 그죠? 매개 변수의 값으로 사용하기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따로 여기서 이제 스타일 줄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우고요. 지우고 그죠?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그죠? 도큐멘트 레디만 놔두고 쭉 다 지울게요. 다 지우도록 합니다.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도큐멘트 레디는 닫아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잘못했군요. 자 요렇게 하고 요걸 없애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밑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큐멘트래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하나 구현했어요. 그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펑션 하고요. 거기 나서 show, info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username 그리고 id 그리고 여기에다가 닉네임 그리고 여기에다가 age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드레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매개 변수를 몇 개 받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단순하게 그냥 document.write을 해서 그냥 찍기만 할게요. 그죠? 그래서 찍기만 하는데 여기에다가 찍기만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name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찍으면 되죠. 그래서 name 이렇게 주고 그리고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id는 뭐냐? 그죠? id는 뭐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d를 찍고 그 다음에 역시 해서 닉네임은 뭐냐? 그죠? 닉네임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자 닉네임이다. 그죠? 닉네임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그리고 플러스 요거를 아래로 좀 내릴게요. 플러스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닉네임 다음에는 age다. 그죠? age는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age 여기 찍으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역시 여기에서는 어드레스를 주면 되죠. 그죠? 어드레스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어드레스 넣고 어드레스는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이게 뭐예요? 매개 변수가 5개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구현한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show info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주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username, id, nickname, age, address 어떤 값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 얘는 타입 체크를 안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은혁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id다. 그죠? id니까 여기다가 eun 언더바 hyu 뭐 k라고 할까요? 그리고 뭡니까? 닉네임은 태권 소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ge는 몇 살이냐? 15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는 곳은 어디냐? 주소다. 그죠? 그래서 대구시다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단위로 했을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name name을 제가 안 찍었나요? name 여기서 유저네임인데 그죠? 제가 잘못했군요.
유저네임. 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유저네임 신은혁, 아이디 은혁, 닉네임 태권소년, 에이지 15, 어드레스 대구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제 던졌단 말이죠. 매개 변수를.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죠? 함수 호출.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맞죠? 함수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던질 때,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할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오브젝트 리터럴이죠.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주는 코드 이렇게 해서 먼저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클래스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주는 코드 이렇게 해놓고 빠 하고요. 유저 인포라고 주고 여기다가 무작정 중괄호 열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디 있습니까? 자, 유저네임은 뭐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은혁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요걸로 우리가 콤마로 구분 짓는다 했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뭐냐? 그죠? 아이디는 여기에 제가 이거 다 쓰기 그냥 코딩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복사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복붙하십시오. 왜냐하면 복붙하는 습관을 안 들이시면 나중에 이 큰 프로그램 하시다가 막 경로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 그 철자 하나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은 태권소년, 그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이지다, 그죠? 에이지는 이거는 15다, 그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다, 그죠? 어드레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어드레스를 주고 이 어드레스는 뭐냐? 여기에 대구시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대구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네요, 그죠? 이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의함과 동시에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show info 이거는 우리가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이죠. 일반적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show info 해서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딱 호출하는데 필요 없죠. 이거 뭐 던지면 돼요, 그죠? 유저 인포라는 이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 방식을 던져주면 얘는 비로소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유저네임 오브젝트 undefined undefined 이래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유저 인포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인스턴스 변수 혹은 참조 변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적인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콜 바이 밸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C 언어에서는.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제가 호출할 때는 얘 유저네임하고 아이디, 닉네임, 에이지, 어드레스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유저 인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연산자 닷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 자, 유저 인포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주면 돼요? 이렇게 유저 인포로의
점 하니까 어떤 게 나와요? ID, age, 닉네임 다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all by reference에서 이놈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참조 변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 주소를 아니까 리모컨이니까 자기의 멤버들 이거는 지금 현재 프로퍼티 값밖에 없으니까 이 값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user 점 id를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를 조금 또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user 점 닉네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user 점 닉네임 age 그리고 여기서도 user 점 address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 한 칸 더 내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줘야 얘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은 뭐예요? 오브젝트 리터럴, 그죠?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5개가 다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유저 인포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메서드 이름이 같으니까요. 그래도 뭐 매개 변수가 다르니까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잘 나오죠, 그죠? 역시 맞습니까? 이게 왜 잘 나오느냐? 이게 이제 자바의 OOP의 그죠? OOP 개념 중에서 이거 함수 이름이 5개예요. 함수 이름이 2개예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매개 변수가 틀리죠. 그럼 얘는 호출을 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document write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literal이라고 치죠. literal 방식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하고 br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literal 방식이 호출되는지 보면 되죠. literal이 호출됐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걸로 같이 호출해 보죠. 이렇게 같이 호출을 하고 여기에서는 리터럴 방식으로 됐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뭡니까? 리터럴 방식이 아니라 일반 방식 일반적 방식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 방식으로 일반적 함수 호출이라고 하죠. 함수 호출 이렇게 됐어요. 실행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터럴 방식이 뭐가 잘못됐네요. 리터럴 방식 잠깐만요. 일반적 함수 호출 그리고 여기에서 show info를 먼저 호출했으니 얘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user info가 일로 갔을 거고요. 그리고 user info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리터럴 방식만 호출이 되고 제가 호출을 둘 다 했죠? 얘도 호출을 했고 얘도 호출을 했고 얘도 이게 오버로딩의 개념이 안 들어가나 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위에서 유저 인포로 안 받았고 이 값을 그대로 줬으니까 이 콜을 하지 말아보죠. 일단 이 콜을 하지 말고요. 자, 실행을 해보죠. 이거 undefined가 나온다. 그죠? undefined가 나오는 요걸로 줬으니까 그죠? 요걸로 줬고 show info를 호출을 했는데 얘를 지금 계속 호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밑에 놈이 먹히는 거네요. 이건 오버로딩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죠. 이제는 잘 나온다. 그죠? 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오버로딩은 이렇게 매개 변수 값에 의해서 같은 메서드가 이렇게
매개 변수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버로딩이 성립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여튼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지금 두 개 중에 이렇게 그죠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렇게 5개를 다 적어주고 이렇게 다 적어주고 이거는 다 똑같죠. 근데 이거는 리터럴 방식은 요거 하나 매개변수 하나 클래스 타입으로 하나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해서 깔끔하게 던져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어때요? 보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리터럴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역시 함수에 관련돼서 리터럴 방식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죠. 어떤 걸 한번 써볼 거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사용하기 해서 이거는 다시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요. 자, 여기에다가 5번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번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쭉 다 지울게요. 이것도 역시 쭉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디에다가 그죠? 자, 바디가 있죠. 그죠? 바디 안에다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태그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죠. 이미지 해서 src 속성에다가 이미지즈에 뭐가 있나요? 이미지즈에 뭐 아무거나 한 개를 넣도록 하죠. 그래서 뭐 이거 하나를 뭐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 id 선택자를 줘서 그냥 바1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겁니다. 그죠? 바1.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위치를 백백으로 이동을 해 주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백백씩 이동을 하려 그러면 자, 바 하고요. 먼저 우리가 바1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달러 하고 바1 하고 달러 하고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바1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자, 달러 하고요. 바1에다가 우리가 css 하고요. 여기에다가 포지션 속성을 이렇게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으로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브졸루트를 주도록 해야 되겠죠. 루트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레프트하고 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레프트 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줘야 돼요? 100으로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100. 그리고 여기에서는 레프트하고 탑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탑을 하고 역시 여기에서는 100을 이렇게 주면 비로소 얘는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죠. 문제가 됐네요. F12번. 문제된 게 없는데요. 그죠? 바1 CHSS 바1의 CSS 달러 바1을 샵으로 해야죠. 그죠? ID 선택자니까 샵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00만큼 우리가 이동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거는 우리가 리터럴을 적용시키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요거는 이제 놔두도록 하죠. 찾아왔으니까 찾아온 거 요거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터럴을 사용하면 이거는 지금 CSS 몇 번 호출하고 있어요? 3번 호출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jQuery에 함수를 많이 호출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계속 호출하는데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성능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방에 CSS를 이제 우리가
날리는 방법이 바로 달러 바1 해서 여기다가 점하고 css 메서드 안에 그죠? 이렇게 넣고 갈로를 중갈로를 이렇게 리터럴 방식으로 바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포지션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어브졸루트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줘야 돼요? 레프트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레프트 100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100 이거는 콜론을 줘야 되죠. 그리고 쉼표 치고 그 다음에 탑을 요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이것도 지워서 콜론으로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CSS 메서드를 3번이나 호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터럴 방식 아래 리터럴 방식은 CSS 메서드를 몇 번? 한 번만 호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리터럴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도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이 값을 한 번에 보내줄 수도 있고, 아울러 보기도 좋고, 가독성도 좋고, 그죠? 자, 가독성도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아울러 뭐예요? 프로그램 성능보다는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해 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100으로 이동을 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브젝트 리터럴 클래스 방식은 왜 데이터 포장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EX04에서 봤던 매개변수의 외계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리터럴 방식은 오로지 클래스를 하나밖에 생성을 못해요. 처음 선언하자마자 바로.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단점 때문에라도 얘는 주 목적이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쫙 던지고 그리고 여기에 닷트 연산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이렇게 3번을 호출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터럴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거 좀 몇 번 봤었어요. 그죠? 우리 그때는 모르고 썼었잖아요. 그냥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아마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셔야죠. 이렇게 됐으면 아하,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리터럴 방식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 방식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